지난 24일 주간 문춘 2020 가을호에서 일본 최고의 작사가인 마츠모토 타카시의 인터뷰가 5페이지에 걸쳐 게재되었으며 그 내용은 그의 한류 드라마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20년 경력의 한류 드라마 팬이자 분석가로서 보지 않으면 인생의 손해라는 극찬을 하며 새 드라마를 뽑았습니다. 마츠모토 타카시는 49년생으로 1970년 20세 때 일본 나그막의 시조세라 불리는 전설의 밴드 핫피엔도를 결성하여 활동하였고 해산 후에는 작사에 전념하여 오타키에이치의 그대는 전연색, 마치다 세이코의 붉은 스위트필, 킨키키즈의 유리의 소년 등 일본 음악사의 남을 명곡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가 20년 넘게 한류 드라마를 즐겨봐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자신의 트위터에서 종종 언급한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현재 한류 열풍을 주도하는 드라마는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겠지만 그것에 열광할 상황이 아니라며 보지 않으면 인생의 손해인 작품은 다름 아닌 응답하라 1997,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88의 3부작인 응답하라 시리즈라고 밝혔습니다. 장소도 시계열 또 맞추어 시리즈를 입체적으로 연결했으며 그 정도 구조의 각본은 지금껏 본 적이 없다며 지금의 일본인이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것들이 곳곳에 들어있는 보석함이라 극찬했습니다. 그는 이 드라마를 설명하며 가족, 형제, 골목 등의 키워드를 언급했습니다. 70대의 노 시인은 이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예전 그 시절을 돌아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인터뷰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극찬 일색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등의 열풍에 숨어있던 응답하라 시리즈 팬들이 쏟아져 나온 느낌입니다. 또 이 시리즈와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방생활 등을 같은 계열로 놓고 즐기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병원 의사가 메인이니까 생명의 아픔이나 슬픈 장면도 있지만 매우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한다. 기사에서 추천한 응답하라 시리즈의 신원호 감독 작품이다. 슬기로운 감방생활도 신감독 작품. 응답하라 시리즈. 일본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구성, 전개 대사, 세트, OST 그리고 연기력까지 모두 훌륭합니다. 마츠모토 선생님과 취미가 일치하여 정말 기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원래 버라이어티 제작 PD가 만든 드라마입니다. 각본, 배우 모두 좋습니다. 단역도 포함해서요. 세 편은 각각 다른 이야기이지만 주인공의 부모를 같은 배우가 연기하게 하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도 꽤 재미있습니다. 응답 시리즈 중 박보검이 나온 1988을 좋아합니다. 특히 그 어머니들의 파마머리가 그리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분명히 그 헤어스타일이었죠. 울고 웃고 감동하고 바쁜 드라마였습니다. 또 나쁜 사람이 나오지 않아서 좋았어요. 한국 드라마 중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마츠모토 타카시 씨와 취미가 같아 영광입니다. 응답하라 3부 시리즈, 슬기로운 감방생활, 슬기로운 의사생활 모두 최고입니다. 응답하라 1988을 보았습니다. 가족애와 이웃사랑, 내 어린 시절인 쇼와 시대의 경기가 하하 웃는 것이 아닌 가슴을 울리는 웃음입니다. 최종회는 시집가는 딸과 아버지의 이야기, 이게 또 눈물이 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아주 좋아합니다. 1997 서인국의 한결같은 연정, 1994 칠봉이와 쓰레기의 뜨거운 싸움, 1988은 박보검이 귀여워서 어떤 여주인공도 귀엽지 않았지만 용서할 수 있었어요. 리얼한 한국 생활을 엿볼 수 있었고 재미있는 이 시리즈를 보고 있으면 무심코 만나라고 말해버립니다. 슬기로운 감방생활도 아주 좋아요. 다음엔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볼게요. 마츠모토 타카시 선생님이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실 줄은 몰랐어요. 역시 여러 가지를 받아들이는 유연한 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멋진 가사를 쓸 수 있는 것이군요. 서랍은 많이 있어야 하는 법이죠. 응답하라 시리즈는 때때로 되돌아보고 싶은 명작이에요. 쇼와 태생에게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좋아하신다니 기뻐요. 나이가 들어도 감성이 풍부한 분은 동경합니다. 응답하라 시리즈, 저도 제일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예요. 울고 웃으며 감동받습니다. 시대 설정이 제 또래의 어린 시절이라 그리움이 넘치고 부모가 된 저에게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 아이에 대한 애정도 공감할 수 있으니 모든 것을 통틀어 훌륭하다라는 말뿐입니다. 배우의 연기도 멋집니다. 한류 드라마 경력 15년. 한류 드라마는 요시모토 신이극을 닮았어. 오래 보고 있으면 대강 줄거리에 감이 오는데 그래도 왠지 보게 된다. 싫어하는 사람은 전혀 관심 없지만 좋아하는 사람은 왠지 또 보게 된다. 한국의 국민색이 나와서 정말 재밌다. 악역 쪽은 아마 세계 제일일 거야. 악역하는 연기자는 진짜 얄밉게 나와서 심장이 쿵쾅쿵쾅거려. 한자와 나오키 비교가 안 되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고 있어요. 너무 좋아서 추천드려요. 뭔가 댓글을 읽으면서도 드라마의 이미지가 떠오르며 뭉클해지는 묘한 현상을 느꼈습니다. 저 댓글을 쓴 일본인들과 만나 술 한잔을 하고픈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를 감상한 네티즌들은 그들의 쇼와 시대를 느끼며 향수에 젖는 분위기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고 그들도 가족, 이웃 간의 정이 있었으며 또 지금은 그런 감정이 많이 소실된 시대를 살고 있기에 그리움이란 단어와 함께 마음의 울림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다른 드라마들 댓글을 번역할 때와는 좀 뭔가 많이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지나고 보니 더 대단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또 한 번 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새 시리즈 중 1988을 가장 좋아합니다. 언제나 사실을 기반으로 저희만의 해석을 내놓는 컨텐츠를 만들겠습니다.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타임앤 이슈였습니다.